구름이 처마 끝까지 낮게 내려앉은 참으로 축축하고 무거운 오후였습니다. 창밖에는 며칠째 그칠 줄 모르는 장맛비가 하염없이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낡은 단층 주택의 천장에서는 툭툭 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해로 75이 되신 이금자 어르신은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양은대야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지요. 양은대야 바닥을 때리는 빗물 소리가 마치 어르신의 앙상한 가슴을 쇠망치로 후벼 파는 것만 같아 듣는 저조차 마음이 아려오는 풍경이었습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낡은 벽지 위로는 거뭇거뭇한 곰팡이가 마치 서글픈 꽃처럼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환기를 시키려 창문을 열면 들이치는 비 때문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고 집안을 가득 메운 퀴퀴한 냄새는 노년의 고단함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금자 어르신은 젖은 수건을 들어 벽을 닦아내보려 하셨지만 세월의 풍파에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욱신거리는 손목을 주무르며 어르신은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젊은 시절엔 자식들 비 안 맞게 키우느라 내 몸 부서지는 줄도 몰랐는데 정작 내 늙은 몸 뉘일 곳은 이리도 허술하구나.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느라 정작 당신의 보금자리는 돌볼 겨를이 없으셨던 게지요. 이제는 비가 올 때마다 낡은 지붕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혹여 젖은 벽 틈으로 전기 배선에 물이라도 닿아 사고가 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가 샌다는 것은 단순히 물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르신이 평생 지켜온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였고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서러움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수리비를 알아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지붕을 고치고 벽을 보수하려면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견적서 앞에서 어르신은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과 소액의 생활비로 공과금을 내고 약값을 치르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에 목돈이 들어가는 집수리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세운 일이었으니까요. 비는 야속하게도 밤이 깊어질수록 거세졌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대야를 넘쳐 방바닥으로 흐르기 시작하자 어르신은 눅눅해진 이불 끝을 부여잡고 끝내 참았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차라리 귀가 어두워 저 빗소리라도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서러운 마음에 가슴을 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금자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세상의 채도를 앗아간 어느 축축한 오후였습니다. 창밖에는 며칠째 그칠 줄 모르는 장맛비가 하염없이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낡은 단층 주택의 천장에서는 툭툭 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해로 75이 된 이금자 어르신은 좁은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양은 대야를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지요. 빗물이 대야 바닥을 때리는 그 날카로운 소리가 마치 어르신의 앙상한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아 듣는 저조차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오래된 벽지는 이미 습기를 잔뜩 머금어 거뭇거뭇한 곰팡이가 검버섯처럼 피어올랐고 집안을 가득 메운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노년의 고단함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욱신거리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 젖은 걸레로 벽을 닦아내보려 했지만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은 이제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당신의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만 하시느라 정작 늙은 몸을 의탁할 보금자리는 돌볼 겨를이 없으셨던 게지요. 이제는 비가 올 때마다 지붕이 내려앉지는 않을까, 낡은 전기 배선에 물이라도 닿아 큰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네 설비업자를 불러 수리비를 알아보려 해도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 견적서 앞에서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기초연금과 소액의 생활비로 근근히 하루를 버티는 처지에
집수리란 그저 다음 생에나 꿈꿀 법한 사치스러운 일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어르신이 눅눅해진 이불 끝을 부여잡고 서러운 눈시울을 붉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금자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던 동네 통장님이 건넨 구겨진 안내문 한 장, 그곳에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희망찬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 제도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중 본인 소유의 낡은 집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국가가 직접 집을 고쳐주는 아주 특별한 복지 사업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약 106만 9천 원, 2인 가구라면 약 176만 7천 원 이하일 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의 가장 든든한 점은 단순히 수리 비용을 현금으로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직접 집의 노후도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검증된 전문업체를 선정해 공사까지 진행해 줍니다. 어르신들이 복잡한 계약이나 자재 선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이금자 어르신처럼 지붕에서 비가 새거나 벽체가 파손된 경우는 그 상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 유지급여는 집이 얼마나 낡았느냐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도배나 장판 교체 같은 비교적 가벼운 수리인 경보수는 457만 원 한도 내에서 3년 주기로 지원됩니다. 창호나 단열시설, 난방 등을 손봐야 하는 중보수는 849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주기로 지원되지요. 그리고 만약 이금자 어르신처럼 지붕 누수가 심각하고 기둥이나 기초가 불안정한 대보수의 경우에는 무려 1,241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수리비를 7년 주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처럼 고령자이신 경우에는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손잡이 설치나 문턱 제거 등 장애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380만 원의 추가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노후의 안전판이 되어주는 든든한 초자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또한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신분증을 챙겨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아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LH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지붕, 벽체, 설비 등 19개 항목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이 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한 순서대로 수리가 진행되니 어르신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새집 같은 보금자리를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 혜택은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계실 때 해당하며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수리비 대신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몇 달 뒤 제가 다시 찾은 이금자 어르신의 댁은 예전에 그 눅눅하고 어두웠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튼튼하게 새로 올린 개량 지붕 위로는 따사로운 햇살이 반짝이며 부서지고 있었고 곰팡이로 얼룩졌던 벽면은 화사한 꽃무늬 벽지로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제는 비가 와도 천장을 쳐다보며 대야를 받쳐둘 필요가 없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의 얼굴에서 지난 세월의 깊은 주름조차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가 나 같은 늙은이를 잊지 않고 이렇게 집까지 고쳐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제야 비로소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구만. 시청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정보가 부족해 낡고 위험한 집에서 불편을 감내하며 사시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본인이시거나 혹은 주변에 이금자 어르신처럼 집 수리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국가가 마련한 이 따뜻한 손길은 마땅히 누려야 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낡은 지붕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집을 수리하는 차원을 넘어 한 사람의 무너진 일상을 바로 세우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지탱해주는 숭고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노후가 저 비 갠 뒤의 파란 하늘처럼 맑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해가 바뀌어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약 119만 5천 원 이하, 2인 가구라면 약 100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연계하여 낡은 집을 직접 진단하고 수리해주는 그야말로 찾아가는 효자 같은 제도입니다. 어르신의 집 상태를 듣던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이 얼마나 낡았느냐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범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주택노후도라고 하는데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도배나 장판 교체, 간단한 조명 수리 같은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둘째, 창호 교체나 단열 보강, 난방시설 수리 등 조금 더 큰 공사가 필요한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최대 84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금자 어르신의 경우는 지붕에서 비가 새고 벽체에 곰팡이가 슬어 구조적인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보수라고 하는데 지붕 수리나 기둥 보강, 주방 및 욕실 개량 등 대대적인 공사를 위해 7년 주기로 무려 1,241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 돈이 오직 어르신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위해 쓰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셨던 게지요. 게다가 담당자는 어르신께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이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께는 기본 수리 비용 외에도 추가로 최대 380만 원을 더 지원하여 문턱을 없애거나 욕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과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아픈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정부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이금자 어르신처럼 신분증 하나만 챙겨서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자녀분이나 친척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고 댁에 컴퓨터가 있다면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며칠 내로 LH 주택조사원이 댁으로 직접 방문합니다. 이들은 전문가의 눈으로 지붕부터 바닥, 기둥, 배관 등 19개 항목을 꼼꼼하게 살피고 어르신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어디인지 귀담아 듣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어르신은 복잡한 공사 계약이나 업체 선정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LH에서 검증된 전문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 일정부터 마무리까지 알아서 진행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르신께서는 그저 공사가 끝난 뒤 확 달라진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단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 수선 유지급여는 자가주택, 즉 본인 소유의 집일 때만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남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집수리 대신 매달 월세를 지원받는 임차급여 형태로 혜택을 받게 되니 이 점은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이금자 어르신의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맑은 해가 뜬 것만 같았습니다. 수천만 원이 드는 집 수리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날들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나의 노후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어르신의 굽은 등은 왠지 모르게 조금 펴진 듯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댁 천장에서도 물이 새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겨울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창문 때문에 다가올 추위를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금자 어르신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변화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가 여러분의 고단했던 삶에 보내는 존경과 위로의 선물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절의 시곗바늘이 부지런히 돌아 어느덧 그 지루하고 잔인했던 장마가 물러가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높게 걸린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다시금 이금자 어르신의 댁을 찾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튼튼한 지붕이었습니다. 거뭇거뭇하게 썩어 들어가던 처마 끝은 말끔하게 단장되었고 위태로워 보이던 기둥은 든든한 새다리가 되어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코를 찌르던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은은한 풀 냄새와 보송보송한 새 벽지 향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마당 한편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빗물을 받아내던 그 커다란 양은 대야는 이제 깨끗하게 닦여 텃밭에 상추를 싣는 용도로 제 몫을 다하고 있더군요. 방 안으로 들어서니 이금자 어르신께서 갓 쪄낸 고구마를 내어오시며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에 깊게 패어있던 근심의 골짜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소녀처럼 발그레한 홍조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두 손을 꼭 잡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비 오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밤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지붕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린다고 말이지요. 국가가 나 같은 늙은이를 잊지 않고 이렇게 큰 돈을 들여 집을 고쳐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이제야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노라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녹록했던 이불은 햇볕에 바짝 말린 솜처럼 포근해졌고 어르신의 마음에도 비로소 쨍하고 해가 뜬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금자 어르신의 이 기적 같은 변화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저 국가가 마련해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신청했기에 누릴 수 있었던 마땅한 권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정보가 부족해서 혹은 설마 내가 되겠어 하는 마음에 낡고 위험한 집에서 불편을 감내하며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댁의 천장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곰팡이가 피어 있지는 않은지,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자녀분들께 부탁하여 1660-0777 LH 주거급여 콜센터로 전화 한 통만 걸어보셔도 좋습니다. 낡은 집을 고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바람에 깎여나간 여러분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남은 노후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탱해줄 튼튼한 버팀목을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 혜택도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잡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부디 오늘 전해드린 이 따뜻한 소식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머무시는 공간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쉴 수 있는 가장 안락한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 갠 뒤의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듯 여러분의 노후 또한 저 튼튼해진 지붕 아래서 걱정 없이 맑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알찬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름이 유난히 낮게 내려앉아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한 축축하고 무거운 오후였습니다. 창밖에는 며칠째 그치지 않는 장맛비가 하염없이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낡은 단층 주택의 천장에서는 툭툭 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해로 75이 된 이금자 어르신은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양은 대야를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지요. 빗물이 대야 바닥을 때리는 그 차가운 금소금이 마치 어르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아 듣는 이의 마음마저 시리게 했습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낡은 벽지는 이미 본래의 색을 잃고 거뭇거뭇한 곰팡이가 검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집안을 가득 메운 그 퀴퀴하고 눅눅한 냄새는 노년의 고단함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요.
어르신은 젖은 수건으로 벽을 닦아내보려 했지만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은 이제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들 입히고 먹이느라 정작 당신의 보금자리는 돌볼 겨를이 없으셨던겠지요. 이제는 비가 올 때마다 낡은 지붕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헐거워진 전선에 물이라도 닿아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리비를 알아보려 동네 설비가게에 전화를 걸어보아도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 견적서 앞에서는 깊은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기초연금과 소액의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내는 처지에 집수리는 그저 닿을 수 없는 사치스러운 꿈만 같았으니까요. 눅눅해진 이불 끝을 부여잡고 서러움에 젖은 눈시울을 붉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금자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던 동네 사회복지사가 건넨 안내문 한 장. 그곳에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희망찬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중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국가가 직접 집을 고쳐주는 아주 특별한 복지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 2025년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인 가구라면 월 소득 인정액이 약 114만 8천 원, 2인 가구라면 약 188만 7천 원 이하일 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의 가장 든든한 점은 단순히 수리비를 현금으로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집의 노후도를 조사하고 검증된 업체를 선정해 수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집의 상태에 따라 3단계로 나뉘는데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도배나 장판 교체 같은 가벼운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최대 590만 원까지, 창호나 단열시설을 손보는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최대 1,09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금자 어르신 댁처럼 지붕 누수가 심각하거나 기둥 등 구조적 결함이 있는 대보수의 경우 7년 주기로 무려 1,601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공사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르신께서 장애가 있으시다면 문턱 재건의 안전손잡이 설치 같은 편의시설 비용으로 최대 380만 원을, 고령자라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낙상사고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후의 안전판이 되어주는 고마운 정책이라 할 수 있지요. 신청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아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LH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지붕, 벽체, 설비 등 19개 항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르신은 비용 부담 없이 새집 같은 보금자리를 얻게 되시는 겁니다. 단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수리비 대신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계절이 바뀌고 몇 달 뒤 다시 찾은 이금자 어르신의 댁은 예전에 그 눅눅하고 어두웠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튼튼하게 새로 올린 지붕 위로는 따사로운 햇살이 눈부시게 반사되고 있었고 곰팡이 꽃이 피었던 벽면은 화사한 새벽지로 갈아입어 집안 전체가 환해졌습니다. 이제는 비가 와도 대야를 받쳐둘 필요가 없다며 소녀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의 얼굴에서 세월의 주름조차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국가가 나 같은 늙은이를 잊지 않고 이렇게 집까지 고쳐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제야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구려. 시청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정보가 부족해 비가 새고 바람이 드는 낡은 집에서 묵묵히 불편을 견디고 계신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본인이거나 혹은 주변에 이금자 어르신처럼 집 수리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국가가 마련한 이 따뜻한 손길은
마땅히 누려야 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낡은 지붕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무너진 일상을 바로 세우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지탱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저 비겐 뒤의 맑은 하늘처럼 언제나 쾌청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알찬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